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지번부터 공부를 해러 갑니다. 이 지번은 있잖아요. 해마다 출제인이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30회 때는 건너뛰었었어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31회 때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지번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지번의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지번 변경입니다. 네 번째는 결번 대장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45페이지에 보면 갈로 열고 2번에 지번의 부여 이렇게 나오죠. 이 동그라미 1, 2, 3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지번의 부여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요 세 가지거든. 세 가지에서 1번, 2번이 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위원이 시험을 트는 거예요. 틀 때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니까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그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이라면 X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번 부여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글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라면 O, 하나는 동리별로 O, 하나는 시군구별로 이라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는 동리별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뭐다? 남동. 진행 방향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면 방향 표시를 해볼게요. 방향 표시. 여기가 북이죠. 그럼 여기 남이죠. 그죠? 여기가 서죠. 여기가 동이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삼성동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 답입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1번이 되죠. 2, 3, 4, 5, 6, 7, 8, 9. 여기 1이죠. 요걸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이렇게 가다 1이 나가죠. 끝번호가 요거죠. 그러니까 남동 쪽에서 끝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 그럼 북서에서 남동은 O, 남동에서 북서는 X, 북동에서 남서는 X. 이렇게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됐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이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요래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이때 보세요. 지번이 만약에 이게 100이 있다면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산자가 들어있지 않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지적도이라면 X, 앞에 적어죠. 뒤에 이라면 X, 끝에 일하면 X, 앞에입니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면 O, 임자를 붙인다면 X.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이제 쉬운 거죠. 그죠? 우리가 지번을 공부할 때 이렇게 떼졌죠. 그럼 이걸 읽을 때 있잖아요. 100-1이냐? 100의 1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본번이죠. 뒤에 있는 게 부번이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 요 사이에 막대기로 연결하고 이걸 의로 읽는다. 요거는 특별히 시험에 낼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의로 읽는다. 100-1이 아니에요. 100의 1.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기는
단순하지만 출제위원 시험 문제 낼 때 이 지문 두 개는 자주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에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2번에 보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게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러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나온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래 나왔죠. 신규 등록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에요.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그래서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가 여러 필지입니다. 자, 보세요. 지번의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에서 이것만 이해하면 뒤에 거는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일단 출발을 신규 등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서산 간척지를 매립했다 이 말. 그러면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번이 없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토지가 되었죠. 지번을 새로 줍니다. 이게 신규 등록이죠. 두 번째는 등록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임야대당에 등록하거나, 하나는 토지대당에 등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야대당에 등록됐다면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고 학교를 지을 수 있죠. 그 말은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당의 등록 대상이지만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면 평지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의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갈 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어요. B 학교로 전학 갔죠. 그럼 A 학교 있을 때 37번을 그대로 쓰느냐, B 학교에 가면 새 번호를 부여받느냐, 당연히 새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있잖아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풀이를 해보겠어요.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가 1이다,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이래 됐어요. 항상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지번을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요. 그럼 끝번호가 만번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라는 말은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한 반에 30명이다. 그럼 30번이 있지. 그럼 한 명이 전화 왔죠. 그 친구는 당연히 31번이지. 그러니까 30번 다음은 당연히 31번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요. 그럼 끝번호는 만이죠. 그런데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필지입니다. 여기가 신규 등록지. 그러면 끝번호가 만이니까 다음은 만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키를 잡을 때는 여기를 키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를 키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입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아니지. 왜? 여러분들 100번지 주변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일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차선책을 찾아봅니다. 여기가 100이죠. 100의 1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그건 당연히 100의 1이 합리적이지. 이 100의 1을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요게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번. 인접토지가 100이죠. 번번이 100이죠. 부번이니까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있죠. 이걸 문자로 표현해낸 게 최종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번번은 만이었잖아요.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만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가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100의 1. 100의 1을 문자로 말한 게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번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예외가 있다면 예외.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는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예외가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됐다는 거는 최종 지번이 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만 다음에는 만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가는 거는 만의 일로 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항상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본번을 먼저 썼고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 다음에는 만일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만의 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요거를 문자로 말한 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섬 이런 거예요. 섬 이런 거. 그러면 끝번호가 만번이었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네요. 한 필지. 그런데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든. 서상간척지를 매립하거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매립할 때는 매립지가 한두 필지냐 수만 필지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수만 필지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만 필지가 매립이 됐다 이 말.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식으로 준다면 여기 100이죠. 그럼 여기가 100의 1, 100의 9999, 100의 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100가 더 크냐 100곱이 더 크냐 100곱이 더 큽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끝번호가 몇 번이냐? 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일입니다. 19,999 2만. 자,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때는 만일부터 2만까지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출제윤이 시험에 낼 때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러니까 키는 신규 등록 전환에는 지문이 딱 뜨면 이 3개 예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 3개 예외 중에 1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중에 1개라도 나오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답하는 것이고, 이 3개 중에 1개라도 안 나오면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동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또 다시 합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면 X가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예외니까 요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의 지문은 이 세 개, 예외 세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예외로 답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원칙으로 답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분할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럼 분할이 나올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할입니다.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은 최종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으로 하는 거예요. 예외는 건축물이다. 그럼 먼저 답부터 먼저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여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부번으로 쓰면 O, 본번으로 쓰면 X. 그게 답이잖아요. 여러분들 분할이라는 거는 필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필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새끼칠 때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100의 1.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그러면 이 100의 1이 또 분할합니다. 그럼 100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1 다음에 2가 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자로 말하게 되는 거라. 이 문자가 뭐냐 할 때 최종 부번은 1이잖아요. 다음이니까 2잖아요. 이제 되졌죠? 또 분할하겠죠? 그러면 최종 부분은 몇입니까? 2. 그러면 2 다음에는 뭡니까? 3. 그래서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부분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부분.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100번지입니다. 그럼 이걸 분할을 했죠. 그럼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자, 그런데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쓰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법. 그러니까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서라는 거는 서는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좌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0, 여기를 100의 뭐다? 1.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좀 전에 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 되겠죠.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100, 100의 뭐다? 1.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합병입니다. 합병. 자, 이렇게 됐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입니다. 예외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필지가 네 필지가 있어요. 자, 보면 1, 3, 5, 7. 필지가 4개니까 지번도 4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 4개가 하나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로 합병을 했으니까 지번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냐 차남이 우선이냐 장남이 우선이죠. 앞번호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선순위예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앞서죠. 그러면 합병 후의 지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에 돼 있다. 자, 이때 그러면 뭐가 합병 후의 지번이냐? 결론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지번은 본번을 먼저 써요. 본번이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번이 있잖아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본번은 2개가 본번이죠. 그럼 당연히 3이 앞서죠. 그럼 3번이 합병 후의 지번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 이 말.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으로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할의 건축물은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직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의 건축물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필지가 4개가 있죠. 신청 안 하면 3번이 합병후의 지번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럼 7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볼까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번을 본번으로 고치는 거 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본번이죠. 여기는 부번이잖아요. 그게 하나, 여기는 있잖아요. 자, 글자로 봅니다. 본번 중 선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건 답은 2번이죠. 본번을 부번으로 고치는 거예요. 선순이죠. 그럼 이걸 최종순이잖아요. 최종순위. 선순위는 앞번호잖아요. 최종순위는 뒷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를 최종순위로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본번을 부번으로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번을 주는 거예요. 합병은 여러 개가 하나로 합칩니다. 여러 개가 하나로 합칠 때는 항상 앞번호를 쓰는 겁니다. 본번을 우선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여러분들 47페이지가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요. 4번째,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자,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에 일단 요 낱말 뜻을 먼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와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공공사업을 하든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거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공사업할 때 청량을 당연히 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당연히 청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량 이름이 뭐냐? 그게 지적 확정 청량. 다시 말하면 공시법 시간에 답은 똑같습니다. 사업자만 들어가면 불문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 이름은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자, 보세요.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7페이지에 제일 아래를 보고 있어요. 제일 아래 이게 키예요. 자,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에 준용되는 경우 나오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번 변경,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동그라미 3번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냅니다.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을 부여합니다. 본번. 예외는 2가지예요. 예외는 하나가 번록 단위예요. 하나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졌어요. 그림을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2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2개를 그렸어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이라면 지번을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래 됐죠.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번호는 12번이 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번번밖에 없죠. 1에서부터 12 번번밖에 없어요. 그럼 부번을 하나 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부번을 주었어요. 그럼 여기는 4번은 없죠. 4번. 여러분들 결번입니다. 이게 4번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이때 4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4의 1 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3이다. 그럼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을 하면 지우면 합병이죠. 그러면 합병 후에 집어는 3번이 되잖아요. 3하고 4의 앞순위는 3번이잖아요. 그럼 4번은 없어졌죠. 그게 결번이다. 그래서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걸 결번이라고 부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래 놓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삼성동인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래 됐어요.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있잖아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됐죠?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필지를 새로 정한다면 이렇게 새로 정하니까 지번도 새로 준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다 새로 정했잖아요. 그럼 필지를 새로 정했으니까 지번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번은 사용을 안 합니다. 본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이 말. 그러면 요게 1번이죠. 그럼 여기에 1이 되는 거예요. 2죠.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3 있죠. 3은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번을 쓰면 3번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4번 차례죠. 결번, 없어졌던 지번을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4번이 됩니다. 그럼 4의 1이죠. 이는 부번이잖아요. 부번은 사용을 안 합니다. 본번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이죠. 5, 6번이죠. 6, 7번이죠. 7, 8번이죠. 8. 9번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9번을 쓰면 9번이 있어요. 못 써요. 그럼 10번 차례죠. 10번을 쓰면 10번이 있잖아요. 못 써요. 11번 차례죠. 11번을 쓰면 11번이 있잖아요. 못 써요. 12번 차례죠. 12번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잖아요. 12번을 여기 쓰면 12번이 있다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잡으세요. 3번, 9번, 12번 못 쓴다는 거 이해하죠? 요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을 안 한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10번, 11번 못 쓴다는 거 이해하죠? 왜? 안하고 밖에 본번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이랍니다.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 말. 그러면 그냥 가장 쉽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이 말. 그런데 본번만 써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은, 자 보세요. 부족하면은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가 12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3, 14, 15, 16, 17. 끝번호죠.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 끝번호가 12번이니까 다음이니까 13, 14, 15 이렇게 가면 된다. 또 여기는 예외가 두 개예요. 하나는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요래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도시 건설한다면 이런 거 있죠. 1블록, 2블록, 3블록 이걸 한 단계 더 진보시킨 게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그러면 이게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1의 1, 1의 2, 1의 3, 2의 1, 2의 2, 2의 3 충분히 이해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본번이죠. 뒤에 있는 게 부번이죠.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뭐다 준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분을 뭐다 준다. 요래 줄 수도 뭐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게 부담스러워요. 지금까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를 갖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요거를 갖고 내더라고. 그럼 요거를 갖고 낸다는 거는 법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도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놓은 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도확정 청량이라면 O. 그러면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면 X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세 개는 1위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표시했냐면은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이제 지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있죠. 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이 지목은 해마다 출제는 하는데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2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12문제 중에 2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고맙다 이 말입니다. 왜? 쉽기 때문에. 그럼 2개는 가볍게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목이 뭐냐 이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한다. 그러면 국가가 토지의 이름을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게 주된 용도예요. 여러분들 용도라는 말은 쓰임새잖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다용도실 있잖아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이지. 그래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게 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52페이지에 보면은 갈로 열고 3번을 보세요. 갈로 3번에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죠. 요거는 쉽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1필 1목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1개. 그건 당연하죠. 이름도 사람의 이름은 1개잖아요.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왜 1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 세 번째는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지목 변경 대상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은 과수원 용지입니다. 근데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과수원에다가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를 지었다고 해서 지목이 창고 용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시적으로 사용하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기본이다 이 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지목이 나왔죠? 그럼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종류예요. 네 번째는 이제 구분으로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표기입니다. 등록입니다. 등록. 요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시험에 1번의 뜻은 주된 용도 통과. 2번에 원칙이 있죠. 원칙은 일필일목이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영속성의 원칙이다, 통과. 가볍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나오죠. 이 종류는 우리나라 지목의 종류는 28개.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죠. 다음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혹은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전, 답, 대조. 그러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다,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또 볼까요? 과수원이 있어요. 광천지가 있어요. 광천지. 유원지가 있어요. 사적지가 있어요. 사적지.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도 용지입니다. 수도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 채용 용지. 채용 용지죠. 그 만약에 목장 용지가 있어요. 목장 용지. 창고 용지가 있어요. 창고 용지. 종교 용지가 있어요. 종교 용지. 종교 용지.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유소 용지.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들 때 이런 예를 들죠. 신학기가 되면 반편성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반의 학생이 제가 시골에 다닐 때는 학생이 60명, 65명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가 신학기 반편성 했죠. 그러면 첫날은 짝지 이름은 외워가지.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확대되어 가죠. 그럼 이걸 한 달만 딱 되면 반에 있는 65명의 이름을 그대로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터지게 막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잘하죠. 밴드든 카페든 제가 말할 때 이런 말을 잘하죠. 공부의 시작은 겸손이며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 학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2달 듣고 이 책 한 권을 이해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이래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공부를 다 한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북한산 오르죠. 한 발에 북한산 100군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다 보면 자, 다리가 아파요, 숨이 차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그러면 그때 잠깐 쉬는 거죠. 그러면 또 숨을 가다듬고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또 가다 보면 다리가 아프죠. 그럼 또 조금 쉬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백운대 정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백운대 정상에서 서울의 그 장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면 그럼 나오면 그냥 30점이에요. 아니 3월 달에 어떻게 시험에 60점이 나오고 80점이 나와요. 그건 당연히 못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4월 달 되고 5월 달 되고 6월 달 되고 이러면 이제 50점, 60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의 합격은 60점이죠. 그 60점은 10월 31일 날 점수가 60점이지. 어떻게 3월 30일 날 점수가 6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10번만 읽어라 이 말입니다. 낱말을 익숙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목의 종류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외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됐어요. 외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밑에 볼까요? 주유소 용지죠. 아니, 주유소가 주유소 용지지.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종교용지죠. 여러분들 종교용지가 교회나 사찰이나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할 게 없잖아요. 창고용지죠.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주, 이천에 가면 물류창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목장용지죠.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그 젖소 키우고 소, 돼지 키우는 데가 목장용지예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체육용지죠. 잠실 운동장이 체육용, 운동하는 데가 체육용지잖아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공장용지죠. 우리가 안산에 가면 우리가 저기 가면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구로공단, 공장이 공장용지. 공부할 게 없어요. 학교는 전부 다 학교용지예요. 말할 게 없죠. 수도 있죠. 상수도 정화시설하는 데가 있어요. 팔당댐 이런 데 가면 상수도 정화시설하는 데가 있겠죠. 수도용지. 철도용지죠. 말 그대로 철도 가는 데가 KTX 철도 가는 데가 철도용지.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럼 이리로 와볼까요? 요 잡종지는 잠깐 두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죠.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차 몰고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말 그대로 주차장. 자, 주차장 용지입니다. 양의장 있죠. 물고기 기르는 데가 양의장이잖아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 문화재가 있는 곳이.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놀이기구 있는 데가 유원지잖아요. 그럼 우리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유원지 놀이기구 있잖아요. 에버랜드에 가면 놀이기구 있잖아요. 거긴 다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광천지는 잠깐 두겠어요. 과수원은 말 그대로 과수원입니다. 통과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묘지 있죠. 공원묘지가 묘지예요. 말할 게 없죠. 임야죠. 산이 임야잖아요. 산이 임야. 염전,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잖아요. 말할 거 없죠. 공원 있죠. 말 그대로 공원이죠. 어린이 공원, 대공원, 체육공원 이런 공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는 생소합니다. 국어도 생소합니다. 하천 있죠. 말 그대로 안양천, 하천, 중량천, 한강. 이게 하천은 강이죠. 그죠? 강. 자, 보세요. 제방 있죠. 강뚜기 제방이잖아요. 제방. 그 다음에 도로 있죠. 그냥 우리가 강남대로. 이게 도로가 도로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하고 답은이 있잖아요.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은 밭이에요. 밭이에요. 답은 논이에요. 논. 그래서 이걸 논하고 밭이다 이러면 좋은데 한자로 해서 그래. 그래서 밭전자 이거는 밭이에요. 그러면 논답자 있죠. 이거는 논이에요. 논. 한자로 써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흔히 말하는 주거용, 사무실, 업무용. 여러분들 주거용이니까 주택은 전부 다 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소한 글자가 이 세 가지예요. 여기 이제 잡종지까지 치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광천지는 있잖아요. 땅 속에서 여러분들 광은 광물이에요. 천은 온천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이 광천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있잖아요. 농수로가 국어예요. 또랑 있죠. 여러분들 하천은, 자, 하천하고 국어. 좀 전에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 물이 흐르는데 규모가 크면 하천이에요. 규모가 적으면 국어입니다. 그러면 문구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러면 1, 2번의 차이가 뭐예요? 소규모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국어예요. 소규모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하천이에요. 규모가 적으면 국어. 이 또랑입니다. 또랑.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하천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큰 곳을 하천이에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27개를 먼저 정합니다. 정해가 끼워 맞추겠지. 그런데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다.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보겠어요. 그럼 시험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글자를 씁니다. 그대로 글자를 씁니다. 지목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러면 52페이지를 갑니다. 52페이지에 1번의 전이죠. 전. 옆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그럼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글자만 줄 것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럼 53페이지를 갑니다. 2번의 답입니다. 답은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자,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만 줄을 것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러면 결론입니다.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답.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면 전. 그것만 갖고 구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과수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볼 때랍니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 지목을 공부할 때 출발을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일단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목은 1필 1목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됩니다. 그럼 이때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 말은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자를 써놓고 해볼게요. 안에, 밖에. 요 글자입니다. 안에, 밖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안에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해 볼게요. 요게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용지죠. 그런데 보세요. 서울대학교 안에는 버스가 다닙니다. 그럼 이거는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맞죠? 네. 서울대학교 안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목을 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라고.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이를 체육용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서울대학교에 창고가 있어요. 그럼 창고용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자, 답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보세요. 창고도 있고 대도 있고 체육용지 있고 도로도 있죠. 그 말은 한 필지의 지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학교용지다 이 말이에요. 학교용지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지. 그럼 이 학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기숙사는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다. 그럼 이거는 독립돼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목은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에 기숙사는 대가 아니에요. 학교용지가 된다. 그럼 학교 안에 창고가 있죠. 그럼 이거는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학교 밖에 창고가 있죠. 그럼 이거는 창고용지가 된다. 그럼 결론은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학교용지예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용지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답은 하나를 또 기억합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럼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의 묘지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종교용지가 있다, 학교용지가 있다, 공장용지가 있다. 자, 보세요. 공장 안에 기숙사죠. 그럼 이거는 공장용지나 되냐?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죠. 그럼 이게 대냐 학교용지냐? 학교용지입니다. 절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용지나 되냐? 종교용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도 과수원용지가 돼야지.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도 목장용지가 돼야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도 묘지가 돼야지. 그러나 요 세 개는 독자적인 지목을 대로 하는 겁니다. 양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과수원용지가 아니고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목장용지가 아니고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로 묘지가 아니고 그럼 요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입시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읽다가 다만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만자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나명하고 대용하고 답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상식으로 풀리는 말입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D가 예외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낸다. 이 말. 그래,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과수원을 볼까요? 둘째 줄에 보세요.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지금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세요.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목장용지가 아니에요. 대. 딱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5번의 임야에다가 별표를 하나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답으로 만들 문구는 잘 없어. 시험에는 자주 봅니다. 임야죠. 그럼 이리 났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임야라는 것은 숲이 우거진 산을 말하지. 그러면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땅, 자갈땅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예요. 그럼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출제위원은 항상 임야를 잡종지로 많이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황무지는 임야이라면 O, 황무지는 잡종지라면 X.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광천지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지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이 문구.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자, 보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용출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다가 줄 것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앞에 게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만 온수, 약수서는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송수관, 송려면 저장시에 보지는 잡종지를 줄 것이에요. 잡종지 옆에다가 광천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광천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면 키가 자 보세요. 용출이 있고 운송이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운반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에요.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요게 운반하는 것은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항상 출제는 이거를 광천지로 고치는 게 답이에요. 그럼 다시 하면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다. 운송하는 것은 잡종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송하는 것을 광천지. 이 글자가 잡종지인데 지금까지 계속 광천지로 고치는 거야. 광천지가 아니에요. 운송하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지문입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전은 있잖아요. 둘째 줄에 봅니다.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보세요. 다만 천일제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재료하나 키는 이거죠. 공장시설물의 부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장용지지. 그러니까 결론은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지.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 아니잖아요.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주차장이죠. 주차장. 자, 둘째 줄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셋째 줄입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 56페이지를 봅니다. 5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표를 보세요. 표를. 노상주차장은 도로입니다. 도로. 부설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은 길거리 가면 흰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죠. 그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부설 주차장이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부설이죠. 부설이라는 말은 주냐 종이냐? 그건 당연히 종이잖아요.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나오죠? 그게 종이잖아요.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래 됐죠. 여기에 가든이 있어요. 가든은 지목이 되죠. 근데 여기 주차장이 딸려 있지. 이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목이 주차장이냐 되냐 이 말입니다. 주목은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보세요. 부설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라는 말은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가든이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넘겨보면 58페이지를 가봅니다. 여러분들 58페이지에 가면 18번에 국어가 나오죠. 이 국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어는 또랑입니다.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자, 첫째 줄에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가 농수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관계시설에 농수로 있죠. 농수로. 그거는 국어입니다. 국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인공적인 수로의 그 부지와 자르세요. 자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걸한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래놨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그걸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도 중요해요. 유지도. 자, 보세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호수, 연못의 토지와 자르세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게 키가 아닙니다. 이제 둘째 줄이 키입니다. 연완골 등이 자생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다. 물이 고여있다. 물이 고여있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다. 그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이런 거는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유지가 됩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6번을 갑니다. 26번에 사적지를 봅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끝글자가 답입니다. 자, 보세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계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지. 다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밑줄을 긋습니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옆에다가 사적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하세요. 그러면 답은 제외한다가 답이지. 그걸 사적지로 한다면 X가 됩니다. 그 말을 풀이하면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사적지이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 내에 다보탑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목이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불국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죠. 그게 사적지냐 공원이냐 정리합니다. 탑골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돼 있죠. 그건 사적지가 아니에요. 공원이에요.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이 있죠. 그럼 이 명륜당의 지목은 사적지냐 학교이냐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적지가 아니에요.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셋째 글자, 셋째 줄에 제외한다를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이제 28번으로 갑니다. 28번은 잡종지거든. 이 잡종지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키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잡종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콩나물 재배 들어본 적 없죠? 그럼 그건 그냥 잡종지예요. 위험물 이동 탱커, 여러분들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 탱커의 지목이 뭐냐? 이것도 기출문제에 넣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언급한 적 없죠? 그럼 잡종지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목의 표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자주 내죠.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요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도면은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가.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죠.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법에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7개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배 등록부 나오죠. 이 중에 자 보세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구성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있잖아요.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7개인데 등록에서는 5개로 줄여지는 거예요. 왜? 2개는 같기 때문에. 2개는 같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지목을 배웁니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을 안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 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다. 여기에 제가 사천 목감이다. 이걸 본관이라고 그러죠.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나오잖아요. 주민등록 증이 안 나오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오잖아요.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죠.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 서울대학교에 도면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10번 학교 용지 요렇게 해요. 그럼 요게 10번 있죠. 요게 코드 번호예요. 코드 번호. 여러분들 지목은 28개죠. 그럼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코드 번호예요. 그런데 1번이 전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과수원이다, 4번이 임야다, 5번이 목장용이다. 번호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용지죠. 이게 글자를 그대로 썼다는, 이게 명칭을 그대로 썼다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의 명칭은 서울시가 명칭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명칭입니다. 전북이 명칭이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명칭입니다. 그러면 학교 용지라는 게 있죠. 이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명칭을 그대로 썼다. 그런데 도면에 쓸 때는 그냥 요래만 쓴다. 그러면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만 여기에 쓰는 거예요. 요거를 부호라고 이야기한다. 부호. 그러면 여기에 학교 용지에 학을 썼죠. 학을 썼죠. 이게 첫째 글자를 썼다. 이 말. 그러면 지목이 28개 중에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예요. 그런데 둘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다. 그럼 24개 외울 거냐? 4개만 외울 거냐? 4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안 외운 거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공장 용지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하천.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자, 보세요. 이 4개는 여기 있는 둘째 글자를 쓴다. 이 말. 그럼 요 4개만 해오면 돼요. 그럼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한번 다른 각도로서 풀어봅시다.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자를 써. 그럼 또 주자를 쓸 수 없으니까 차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거기서 공자를 써. 그럼 또 공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장자를 써요.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라는 지목이 있죠.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 거기서 유자를 썼어요. 또 유자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자를 쓴다. 하천은 그냥 내천자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두째 글자 차문자를 쓴다. 요 네 개만 외우면 또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장시간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61페이지 면적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좀 쉬겠습니다.